인천의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사는 지난해 부동산 사업 자금 대출을 사업 준비 단계의 단기 차입금 브릿지론에서 좀 더 안정적인 본 PF로 전환했습니다. 본 PF의 평균 이자율은 9.38%, 브릿지론보다 이자율이 1%포인트 이상 높아져 이자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보통 본 PF의 이자율은 브릿지론보다 낮아지지만 시행사는 이나마도 다행으로 여길 정도입니다. 본 PF를 받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PF를 성공을 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나마 저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의 좀 행운이 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준공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78가구 전량에 대해 지난달부터 8차례 공매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초역세권에 대치동 학원가와 가까운 입지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높은 분양가 등으로 분양 실적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길어지는 고금리와 자재 수급 불안, 공사비 증가, 여기에 준공 뒤 미분양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PF는 건설업계에 지속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폐업하는 건설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벌써 180여 개의 건설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원가 부담 플러스 미분양 리스크 부담을 시공사들이 다 덜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계약서에서 시행사 의무이행 지급 보증이라는 것을 여전히 건설사가 지고 있다 보니까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촉발된 부동산 PF 4월 위기설은 5월 위기설과 6월 위기설로 달만 바꿔가며 건설업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광일입니다. 고금리 고물가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PF 사업장은 정리해야 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PF 부실의 과도한 누적과 이어는 정상 사업장까지 자금 공급 경색을 초래할 수 있고 본 PF 전환이 안 됩니다. 그죠? 공사 착공이 지연되면 2, 3년 후에 국민의 주거 문제인 부동산 공급의 위축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고 어떤 사업장이 정리 대상인지 기준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업성 평가 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했고 특히 최하위 부실 우려 사업장은 대출액의 75%까지 충당금을 쌓도록 했습니다. 금융회사가 사업장을 정리하도록 유도한 셈입니다. 전체 PF 사업장의 90에서 95%는 정상 사업장이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바꿔 말하면 230조 원 규모의 전체 부동산 PF 대출 가운데 최대 23조 원가량은 구조조정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은행과 보험업권 중심으로 최대 5조 원의 자금을 조성해 이런 정리 과정에서 나오는 부실 채권을 사들이고 유동성이 부족한 곳에 자금도 투입합니다. 그 금액이 다 집행이 될 수 있을지도 확신을 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공경매 물량이 쏟아져 나왔을 때 물량을 소화하는 데는 좀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릴 수 있는 사업장에는 더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 자산 건전성을 더 양호한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지난해 저축은행 영업 실적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6.55%입니다. 저축은행 사태의 여파가 이어졌던 2015년 말 이후 최고치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2배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고금리에 따른 경기 부진과 부동산 PF 대출 부실 영향으로 연체율이 오른 거로 분석됩니다. 금융기관 건전성을 평가할 때 보는 고정 이하 여신, 즉 부실 채권 비율도 1년 전보다 3%포인트 넘게 늘며 7.72%까지 치솟았습니다. 저축은행 외에도 국내 은행의 지난해 4분기 부실 채권 규모가 5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PF 부실 우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총선 이후 PF 위기에 노출된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거라는 4월 위기설까지 번지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를 공개적으로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할 만한 문제가 될 정도의 규모라든가 그런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점. 금융당국은 PF 사업장 구조 조정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을 개정한 뒤 이르면 5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부실 사업장 매수 기반도 확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다음 달 PF 사업장 정리 등을 위해 약 2,7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미착공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롯데건설은 3조 원이 넘는 미착공 PF의 만기가 다가오면서 우려를 낳았습니다. 최근 금융권과 2조 4천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에 성공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넘는 모양새입니다. 자구 노력을 통해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과 펀드를 조성해 장기 조달 구조로 전환하는 등 재무 구조를 안정화시켰습니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골머리를 앓은 신세계건설 역시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지난달 그룹과 금융사를 통해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면서 우선 급한 불을 껐습니다. 이와 달리 지원해줄 그룹사가 없고 규모도 작은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더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도 건설 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내놨습니다. 책임준공 의무 이행 보증을 6조 원까지, 비주택 PF 보증도 4조 원까지 확대하는 등 유동성 확보를 지원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LH 매입 등을 통해 연쇄 피해가 나는 상황도 막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건설업의 유동성 위기가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이나 건설 노동자의 임금 체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유동성 위기를 일시적으로 겪는 사업장과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을 구분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PF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